2024년 1월 LA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이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월간 적자 4만 달러, 매출 75% 감소, 예약률 10%대 추락. 이건 먹는 게 아니에요.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음식이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LA 타임즈 미식 칼럼니스트도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90일 후 미슐랭 투스타 선정, 예약 대기 6개월, 웨이팅 리스트 2,500명. 괴물이 마법으로 변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 LA 미식계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합니다. 제가 요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프렌치 퀴진의 정석을 고집하며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그때가 마치 꿈만 같네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제 레스토랑. 메종 소피아의 창가에 기대어 서서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3년 전만 해도 예약을 받지 못해 돌려보내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던 곳인데 말이에요. 소피아, 이번 달 매출 리포트예요. 매니저가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전년 대비 매출이 45%나 감소했더군요. 특히 우리의 VIP 고객층이었던 단골들이 대거 이탈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셰프, 손님들이 자꾸 건강식 메뉴를 문의하세요. 버터와 크림을 줄이고 비건 옵션을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수석 셰프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어요. 클래식한 프렌치 요리의 본질을 바꿀 순 없어요. 버터와 크림을 빼면 그건 더 이상 프렌치가 아니죠. 그때였어요. 제 라이벌이자 과거 동료였던 다니엘 르노가 찾아왔죠. 소피아, 잘 지내나 보네. 아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군. 그의 얼굴에 떠오른 옅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웰스프링 마켓과 손잡고 건강식 레스토랑을 성공시킨 그였죠. 시대가 변했어, 소피아. 너처럼 고집불통은 곧 사라지게 될 거야. 내가 장담하지. 다니엘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자 빅터 콜린스의 연락을 받았어요. 소피아, 솔직히 말하겠소. 당신 레스토랑에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오. 한 개월 안에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회수하겠소. 그날 밤 주방에 홀로 남아 과거의 영광을 증명하는 미슐랭 스타 인증서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분명 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내야만 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 레스토랑. 그리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리.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지만 아직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딘가에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소피아, 넌 지금 숨쉬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잠시 멈추고 다른 곳에서 영감을 찾아봐. 절친한 친구이자 뉴욕에서 성공적인 한식당을 운영 중인 제니퍼의 말이었어요. 늦은 밤 통화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죠. 한국에 한번 가봐. 내가 소개해줄 곳이 있어. 우리 엄마가 운영하시는 전통 한식당인데 거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처음엔 한국이라니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프렌치 퀴진의 해답을 찾으러 동양까지 가야 한다니.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알았어, 제니퍼. 갈게요. 어차피 이대로는 더 잃을 게 없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달까요? 제니퍼의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한식당은 서울 북촌에 있었어요. 한옥이 즐비한 골목 사이로 들어서자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죠. 어서 와요, 소피아. 제니가 많이 얘기했어요. 제니퍼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앞에 검은빛이 도는 국물 한 그릇을 내오셨죠. 이게 뭐예요? 미역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산모들이 꼭 먹는 음식이죠.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미역의 쫄깃한 식감과 함께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거든요. 버터나 크림을 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풍부한 맛이 난다니. 이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 거죠? 미역은 신기한 식재료예요. 천연 감칠맛은 물론이고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산모들의 회복을 돕죠. 게다가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액순환도 돕는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먹고 있던 음식이 제 눈에 들어왔죠. 초록빛이 도는 생미역을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고 있었어요. 저건 또 뭐예요? 아, 저건 생미역이에요. 방금 미역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미역인데 날 것 그대로 먹는 거죠. 초장에 찍어 먹으면 씹을수록 달달하고 감칠맛이 나요. 게다가 날 것으로 먹으면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호기심에 한 점을 집어 먹어보았어요. 순간 입 안에서 터지는 바다의 향과 쫄깃한 식감, 새콤달콤한 초장 맛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죠. 이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심플한데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니. 맞아요. 미국에서는 해초류를 건강식품으로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이렇게 맛있게 즐겨왔죠.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LA의 건강식 트렌드.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이 미역. 이걸 프렌치 요리에 접목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소피아 씨는 미슐랭 셰프잖아요. 분명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미역의 효능, 활용법, 전통적인 먹는 방법까지. 밤새도록 리서치를 했죠. 이거예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운명처럼 제가 찾던 답이 이렇게 멀리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었죠. 이 발견을 어떻게 프렌치 퀴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리고 LA의 까다로운 손님들의 입맛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피아, 진짜 미역의 비밀을 알고 싶으면 제주도에 가봐야 해요. 한 식당에서의 경험 이후 제니퍼가 제안했죠. 그렇게 저희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해안가의 작은 마을로 향했죠. 여기가 바로 해녀 할머니들이 사시는 마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미역이 나는 곳이죠.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들이 물질 복장을 하고 바다로 들어가고 계셨거든요. 저 연세에 바다에 들어가신다고요? 그럼요. 우리 마을 해녀 할머니들은 아직도 현역이세요. 매일 미역과 전복을 따오시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도 힘들 것 같은 일을 저 연세에 하신다니.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였죠. 우리 할매들은 평생 미역을 먹고 살았소다. 바다에서 직접 따온 싱싱한 미역으로 국도 끓여 먹고 생미역도 매일 먹었지에. 제일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역이 약이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이야기인데 미역은 피를 맑게 해주고 힘을 돋워준다 카더라. 특히 아기 낳은 산모한테는 보약이지에. 그때였어요. 한 해녀 할머니께서 방금 따오신 생미역을 건네주셨죠. 이거 맛봐봐. 이렇게 싱싱한 미역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입에 넣자마자 이전에 먹어본 어떤 미역과도 다른 맛이 느껴졌어요. 더 쫄깃하고 더 달콤하고 바다의 감칠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이렇게 맛있는 미역은 처음이에요. 미역은 우리의 생명줄이야.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왔고 특히 산모들의 회복을 도왔지. 미역에는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 부족해진 피를 보충해주거든. 그날 저녁 해녀 공동체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과 미역으로 만든 요리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할머니, 이 미역으로 프렌치 요리를 만들어도 될까요? 왜 안 되겠노? 좋은 재료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법이야. 내가 가진 솜씨로 더 멋진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이것저것을 끄적였어요. 미역의 쫄깃한 식감을 살리면서도 프렌치 요리의 정교함을 더할 수 있는 방법. 할머니들에게 배운 미역 손질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전해준 미역에 대한 깊은 지혜와 통찰.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역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였던 거예요. LA의 까다로운 손님들에게도 이 진정성이 전해질 거예요. 반드시. 셰프님, 정말 이걸로 할 거예요? LA로 돌아온 첫날, 수석 셰프 마이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역을 보며 그가 한숨을 쉬었죠. 네, 마이클.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주방 스태프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해초류라니, 그것도 생으로 낸다니. 그들의 눈빛에서 불신이 느껴졌죠. 소피아, 당신 미쳤어요? 부주방장 에릭이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스시집도 아니고 이런 걸 손님들한테 내놓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투자자 빅터의 최후 통첩이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다들 들어봐요. 우리는 이걸로 새로운 역사를 쓸 거예요. 프렌치 퀴징과 미역의 만남. 이건 분명 특별할 거예요. 밤새도록 레시피 개발에 몰두했어요. 해녀 할머니들에게 배운 미역 손질법을 기반으로 프렌치 테크닉을 접목했죠. 미역 타르타르 생미역을 곱게 다져 프랑스산 샬롯, 케이퍼와 함께 버무려 타르타르로 재해석했어요. 트러플 오일을 두른 생미역 샐러드 제주 바다의 향과 트러플의 고급스러움을 조화시켰죠. 완도산 돌미역을 넣은 부야베스 전통 프랑스 해산물 수프에 미역의 감칠맛을 더했어요. 미역 뇨끼엔 미역을 곱게 다져 넣어 만든 푸른빛의 뇨끼, 게살 소스를 곁들였죠. 이제 됐어요. 이걸로 가보죠. 새로운 메뉴를 론칭하는 날, 레스토랑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첫 손님이 미역 타르타르를 주문했을 때 주방이 숨죽였죠. 이게 뭐죠? 해초인가요? 손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곧 예상했던 반응이 터져나왔죠. 어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이런 걸 낸다고요? 환불해주세요. 이건 먹을 수 없겠어요. SNS에는 악평이 쏟아졌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이제 해초를 팔기 시작했대. 완전 웃기지 않아? 메종 소피아가 이제 끝난 것 같네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주방 스태프들도 하나둘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셰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자존심까지 버릴 순 없죠. 설상가상으로 투자자 빅터마저 찾아왔어요. 소피아, 이게 당신의 답이요? 해초로 레스토랑을 망치겠다는 건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좋은 재료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법이야. 그래요, 이건 분명 좋은 재료예요. 단지 사람들이 아직 그 가치를 모를 뿐.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빅터.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셰프님, LA타임즈의 마가렛 스미스가 오신대요. 그날 아침 매니저 케이트가 창백한 얼굴로 주방으로 뛰어들었어요. 뭐라고요? LA타임즈의 그 마가렛이요? 순간 주방이 얼어붙었어요. LA 최고의 미식 평론가이자 20년 경력의 베테랑 칼럼니스트. 그녀의 혹평으로 문을 닫은 레스토랑만 수십 곳이었죠. 소문 들었어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괴물 요리를 낸다고. 그녀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이런 걸 요리라고 내놓다니. LA의 미식 수준이 여기까지 떨어졌나요? 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해녀 할머니들이 전해주신 비밀.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이 맛을 알아봐 줄 거라 믿었거든요. 미역 타르타르를 첫 번째로 냈어요. 그녀는 한참을 접시를 관찰하더니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떴죠.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한 입 더. 그리고 또 한 입.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죠. 20년 동안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이 감칠맛은 뭐죠? 단순한 해초 맛이 아니에요. 마치 바다의 트러플 같아요. 그날 밤늦게까지 그녀는 모든 미역 요리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LA 타임즈 일면에 특별 칼럼이 실렸죠. LA 미식의 새로운 혁명 바다의 비밀을 풀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때때로 혁신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소피아 밀러의 바다 괴물은 내가 20년간 만난 가장 아름다운 요리였다.
그 기사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아왔고 미슐랭 평가단이 예고 없이 방문했어요. LA의 유명 셰프들이 미역 요리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죠. 이게 바로 진정한 퓨전이야. 동양의 신비로움과 프렌치의 정교함이 만나. 이런 혁신적인 맛은 처음이에요. SNS에서는 샵 미스터리 오브 더시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마가렛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죠. 소피아,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줬어요. 이제 LA의 미식 역사는 당신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예요. 소피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렛의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다니엘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죠. 방금 웰스프링 마컷의 CEO가 내 레스토랑과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연락을 해왔어.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하고 싶다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었죠. 다니엘, 맛보실래요? 제가 발견한 걸. 미역 타르타르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그가 한 입 먹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대체 어떻게? 비결은 재료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괴물이라 부르던 것들 속에 수천 년의 지혜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웰스프링 마컷의 CEO가 직접 찾아왔어요. 소피아, 우리 매장에서 당신의 미역 요리를 독점 판매하고 싶습니다. LA의 모든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당신의 요리를 찾고 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는데. 특히 놀라웠던 건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미역 타르타르, 정말 중독성 있어요. 제 트레이너가 추천해줬는데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맛도 좋다니 완벽하잖아요. 건강식을 찾는 셀럽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곧 예약 대기자가 1000명을 넘어섰죠. 투자자 빅터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찾아왔어요. 소피아, 내가 틀렸어요. 당신의 비전이 옳았어. 투자금을 2배로 늘리고 싶은데. 그의 말을 자르고 제가 말했어요. 빅터, 이제는 단순한 수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새로운 미식 문화예요. 제주도 해녀들의 지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죠. 뉴욕 타임즈가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바다의 비밀을 푼 셰프, 미식의 새 지평을 열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죠. 때로는 가장 위대한 혁신이 가장 의외의 곳에서 시작된다. 소피아 밀러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미역을 프렌치 퀴진에 접목시켜 음식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소피아, UCLA 의대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한나 박사가 태블릿을 들고 레스토랑을 찾아온 건 언론의 극찬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당신의 미역 요리를 섭취한 산모 그룹의 데이터예요. 철분 수치가 평균 47% 상승했고 회복 속도도 일반 그룹보다 35% 빨랐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어요. UCLA 산부인과와 협력해 진행한 50명의 산모 대상 연구 결과였죠. 놀라운 건 미역을 프렌치 스타일로 조리했는데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때였어요.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죠. 혹시 소피아 셰프님이신가요? 제시카였어요. 쌍둥이를 출산하고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들었던 환자였죠. LA 타임즈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사실 저는 3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 미역 요리를 먹기 시작하면서 제시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제는 모유 수유도 잘 되고 체력도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죠. 제 혈액 검사 수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산후 조리 중인 산모들을 위한 새 생명 메뉴를 만든 거죠. 미역 요리 세트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셰프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수익은요? 매니저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제주 해녀 할머니들이 전해주신 비밀. 이제는 제가 나눌 차례예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LA의 주요 산부인과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추천하기 시작했고 UCLA 의대는 정식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출산 후에는 매종 소피아의 미역 요리가 필수예요. 아기도 잘 크고 엄마도 건강해져요. 미슐랭 셰프가 만드는 산후조리 식단이라니. 한 달 만에 300명이 넘는 산모들이 새 생명 메뉴를 이용했어요. 그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제게는 미슐랭 스타보다 더 큰 기쁨이었죠. 한나 박사는 이 사례들을 모아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소피아, 당신은 단순한 요리를 넘어서 현대의학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였고 생명을 살리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요리가 왜 그토록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왜 셰프가 되었는지. 셰프님, 제주도에서 특별한 소포가 왔어요. 바쁜 아침 서비스를 준비하던 중 매니저가 작은 패키지를 들고 왔어요. 제주도 우체국 소인이 찍힌 소포였죠. 포장을 조심스레 풀자 그 안에는 한 통의 USB가 들어있었어요. 소피아에게. 해녀 할머니들의 편지였어요. 주방을 정리하고 사무실에서 USB를 틀었어요. 바닷가에 모여 앉으신 6 할머니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겼죠. 아이고, 우리 소피아야. 널 직접 보진 못하지만 너 소식은 다 듣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미역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이야. 할머니들은 웃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LA 타임즈 기사도 보고 산모들 이야기도 들었어. 우리가 평생 믿어온 미역의 힘을 이렇게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 그때였어요. UCLA 의대에서 온 특별한 제안을 받았죠. 전통 식재료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소피아 씨, 당신의 미역 요리가 만든 변화는 의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미슐랭 투스타 발표가 났을 때는 LA 타임즈의 마가렛이 다시 찾아왔어요. 6개월 전 내가 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가 기억나요. 바다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이제는 부끄러워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죠.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맛의 혁명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상하다고 피하던 것들 속에 얼마나 큰 지혜가 숨어 있는지를 보여줬죠. 웰스프링 마켓과의 협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미역 요리 키트가 전국 배송을 시작했고 특히 산후조리 세트는 출시 첫 주에 5,000세트가 완판됐죠. 제주 해녀 협동조합과는 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닌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된 거죠. 레스토랑 수익의 일부는 해녀 문화 보존 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머니들의 지혜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오늘도 아침이면 주방에 들어서며 생각해요. 미역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할머니들의 거친 손. 그 손길 속에 담긴 수천 년의 지혜. 그리고 그걸 세상에 전하는 제 작은 손. 좋은 요리는 결국 진심이에요.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미식이죠. 창밖으로 LA의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어요. 주방에서는 미역 손질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피아, 당신이 미국 미식계에 가져온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마가렛이 마지막으로 남긴 LA 타임즈 칼럼의 한 구절이에요. 한국의 오래된 지혜가 현대 미식의 혁신이 되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해녀들의 전통이 21세기 LA의 미식 트렌드를 바꾸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다며 피하던 동양의 전통 속에 인류의 위대한 지혜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한국의 바다가 건네준 신비로운 선물. 그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수천 년의 지혜였습니다. 할머니에서 엄마로 또 딸에게로 이어진 소중한 유산. 이제 그 지혜는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간직한 놀라운 식문화의 비밀.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첫 장을 펼쳐보았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온 감동 하세요.